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를 기어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란 도시 아스파한에서 공항 근처와 제8 셰카리 공군기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두 곳 모두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모사드 출신의 인사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고 그냥 뻥카만 날리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강행했나 봅니다. 와, 진짜 얘네 왜 이럽니까? 설마 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란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반응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이제 겨우 진정되나 싶던 국제 유가가 갑자기 다시 확 올랐고요. 가뜩이나 요즘 계속 오르던 달러도 더 올랐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증시의 악재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과 S&P 선물 시장도 작살나고 있고요. 또 지금 한창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는 한국 코스피 코스닥, 일본 니케이, 중국 전부 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 넘은 행동에 이번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확실히 좀 세게 반응을 하네요. 지금 하는 짓 보면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저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국 내 유대인들의 파워가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 편을 들어줄 순 없지만 요즘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근데 또 굳이 좋게 생각하자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조차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하다 싶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굳이 좋게 생각하자면 채권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요즘 채권이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확실한 대형 악재가 터져주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몰릴 수 있고요. 어쨌든 채권이 회복을 해줘야 결국 주식시장도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밤에 나스닥 장중 시황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시 전체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주식들 위주로 좀 많이 빠져서 다소 충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TSMC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선 TSMC의 실적은 이번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TSMC의 주가와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시켰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보자면 일단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맨날 오르기만 하니까 요즘 반도체주와 기술주가 이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도 아니고 TSMC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이것보다도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가이던스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더 엄청난 뭔가를 제시해주길 바랬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TSMC 실적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스마트폰 관련 칩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서도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역성장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참고로 저가형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회복을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었고 또 TSMC는 애플이나 퀄컴의 고성능 칩을 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 두 고객사에서 주문이 좀 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 칩 매출이 원래는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테슬라와 자동차 기업들에겐 악재일 수 있죠. 거기에 또 테슬라는 어제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소식까지 더해지며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매수 관련 질문이 종종 나와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매수를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추후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자동차 칩 매출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AI 칩에 대한 수요가 나머지 모든 악재를 덮어버리고도 남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는 다른 반도체주들이 다 작살나는 와중에도 혼자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맞더라도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니까요. 마음의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으로 인한 하락은 일시적으로는 강력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오래가진 않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전쟁은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전쟁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분할 매수 원칙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